오늘 시사 살펴봅니다. 일본에서 고베시 경찰서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네요. 일본 경찰 회식 한번 잘못하고 큰일 치르네요. 예. 전 세계 화물기 중국으로 몰린다. 마스크 방호복 사려고 중국에 몰려온다 하네요. 예. 병 주고 약 주고 중국인들 혼자 다 헤쳐먹습니다. 예. 한국은 참 이럴 때 틈새 시장 노려가지고 무역 좀 늘려봐야 할 텐데 검사비 떠나가지고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소프트뱅크 사상 최대 적자가 나왔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예. 손정희 회장, 제가 가장 존경하는 투자 전문가인데 말입니다. 워런 버핏은 지는 태양이고, 손정희는 아침에 뜨는 태양이죠. 그가 주장하는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AI라는 것에 대해 저도 참 두 손 들어 찬양하는 바입니다. AI가 앞으로 지금이 반도체처럼 우리 생활이 모든 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놈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로 손정희 회장한테로 이런 해악을 끼치네요. 내일이 선거날입니다. 여러분들 투표하실 거죠? 중국에서는 진정한 선거가 없어서 한국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권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부럽고 또 부러운 권리입니다. 자신이 손으로 국가를 관리하는 일꾼을 선거한다는 것이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얻은 값진 권리임을 알고 소중히 행사하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1945년 이전 우리 민족 많은 젊은이들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배우고 공산주의 사회를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 사회를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참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고 하였죠. 대한민국에서 그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빨갱이 살인자 독재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만 생각나죠. 도대체 공산주의가 무엇이기에 그때 그 시절 그 많은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그토록 열광했을까요? 자, 우리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 한번 들여다봅시다. 공산주의 이론이 기초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그 자본론이 엥겔스에게로 이어져 사회주의 혁명 이론이 되고 레닌 스탈린이 그것으로서 붉은 소비에트 공화국을 세우는 데 성공했죠. 그렇다면 이 마르크스 자본론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자면 변증법적 유물론. 유물론은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세계 철학사의 유물론, 유심론이 중대한 과제지요.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변증법과 결합시켜 이 사회의 발전을 보다 완벽하게 정의 내리려 시도합니다. 복잡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알기 쉽게 말하자면 과거에 존재하던 여러 가지 철학적 이론을 짜깁기식으로 하여 맞춰가지고 이 사회의 여러 단계를 공식화해버린 겁니다. 그 이론대로라면 인류사회가 원시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한 후 자본주의 사회가 자신이 존재하는 그런 병폐 때문에 멸망해요. 그리고 결국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온 인류가 평등한 그런 아주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온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사회는 바로 그 이상사회의 바로 전 단계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만큼만 분배하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처럼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져가고 없는 자는 계속 없고 그런 거 아니고 자기가 노동하고 그 노동의 대가만 취하는 그런 아주 만민이 평등한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그 이론에는 독재나 민주에 관한 그런 주장이 없습니다. 그는 정치제도에 관해만論술한 게 아니고 자본의 관점에서
사회의 발전을 본 겁니다. 그가 예견한 이런 자본주의 각종 병폐가 확실히 존재했어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바라본 이상적인 사회,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는 이 이상적인 사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중국이나 소련 이 사회주의 사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저 이론이 생산력이 생산 관계를 결정한다. 그 이론이 성립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가 자신이 결함을 스스로 치유하고 뭐 천년만년 몰락하지 않고 갈 수도 있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마르크스는 철학가라기보다는 아주 이 사회와 인간을 이상적으로 보는 환상가에 가깝습니다. 이 공산주의 이론은 심오한 철학이라기보다는 사막에서의 신기루 같은 그런 조금 좀 종교에 가깝습니다. 1900년대 자본주의 세계는 어땠어요? 식민지 사회, 양육강식이 무법천지, 암흑세계였어요. 중세기 암흑기보다 더 포악하고 비인도적이고 더 많은 살육을 저지른 세기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마르크스의 그 자본주의 멸망론이 성립되는 듯 했어요. 거의 성립될 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환멸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이 자본주의를 꼭 멸망할 거라 보고 그것보다 더 이상적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가 올 거라고 그렇게 예견했어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가 좀 그런 거 있어요. 좀 철학가라기보다는 덩치가 큰 아동처럼 아주 천진하게 이 사회를 척과 백으로 이분법으로 본 겁니다. 이 사회가 복잡하고 이 인간이 복잡한 걸 통찰하지 못했어요. 인간이 이기주의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했어요. 인간을 너무 믿은 겁니다. 인간들이 아주 자각적으로 자신이 자각적으로 아주 한 단계 발전하여 도덕적으로 성숙하여 가지고 이 사회를 아주 평화롭고 우호적으로 남의 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만 취하는 그런 인간의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 거라 그렇게 본 거죠. 인간에 대해 아주 과대 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공자, 맹자 시대의 인간이 선악론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이해했다면 이 공산주의 이론을 섣불리 내놓지 못했을 겁니다. 불교나 기독교 종교에 이런 이상적인 사회가 다 있어요. 천당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자신이 본성을 알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파라다이스는 오지 않습니다. 유교에서 공자의 말씀은 바로 이 인간이 본성을 다스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2000년이 공자 맹자가 20세기 마르크스보다는 인간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알고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바로 이런 인간 사회의 자체 능동성을 무시하고 유물론으로 그냥 밀어붙이니까 그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이론이 실패할 겁니다. 러시아 스탈린이나 중국의 모태똥은 마르크스의 이런 이론을 그냥 리용만 하고 실제로 그 이론을 다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 마르크스의 자본론에는 자본주의는 스스로 멸망한다고 했지 무장투쟁으로 자본주의를 띄웠고 사회주의 건설하자 그런 말 없습니다. 레닌 스탈린은 자기 자신이 입장에서 그 자본론을 해석해 가지고 무상기급 독재한다 하며 자본주의 띄는 나라 자본주의를 띄웠고 사회주의를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그 암흑 같은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 조선의 아들, 그들에게는 참 크리스찬들에게의 성경님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불평등이 없는 천국 같은 나라를 세우자는데 그걸 동경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나라를 잃고 이국 땅에서 방황하는 우리 조선의 아들, 참 그들에게 이 자본론을 배우는 것은 아마 가뭄이 단비 같은 그런 참 감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이렇게 좋은 사회주의 이론에 참 하나의 절대 악이 존재합니다. 사람을 계급으로 나눠 버려요. 네, 이전에 말했죠. 대한민국 사회가 사람을 몇 등분한다. 사람을 각각을 뭐 선배, 후배, 뭐 등급 사회로 만들어 버린다는 게 절대 악이라 하였죠. 이 사회주의 사회가 사람을 무상계급하고 자산계급으로 나눠버려요.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와 반대로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즉 돈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 돈 있고 부유한 자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심정은 이해가 되죠. 빈부격차 심하고 가진 놈이 더 많이 다 가져가고 없는 놈은 평생 굶주리고 살아가는 요즘 세상 보면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다 사회주의 하고 싶을 겁니다. 보수 세력들 보세요. 빨갱이 하면 경기 일으키지 않습니까? 빨갱이 하면 뭐 그런데 참 그들이 돈 있는 사람이면 그들은 무서워해야 돼요. 사회주의사들의 목표가 이런 부유한 자들, 돈 있는 자들에 대한 독재니까요. 그런데 또 돈 없는 자들, 사회 약자들이 왜 그 보수 세력 뒤에서 깃발 흔들고 구호 외치며 빨갱이 잡으라고 외치는지, 이 사람들 뭐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알거나 그러는지, 빨갱이가 무엇인지 알거나 그러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제부터 빨갱이 잡으라 외치기 전에 먼저 사회주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아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회주의 사회가 사람을 무상계급, 자산계급으로 나누어 버리니까 이것이 재산권과 인명에 대한 무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주의 사회가 또 다른 하나의 사악한 사회제도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다른 계급에 대한 무자비한 통치가 절대 지상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소련이나 중국이나 뭐 사회주의 사회들은 모두 좀 농민 봉기 형태의 색깔이 짙었어요. 스탈린이나 모태똥이 자본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했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해석대로 한 겁니다. 무장투쟁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었어요. 이건 자본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개인 독재국가로 전락했어요. 사회주의 사회는 이론에서는 민주사회입니다. 독재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서는 개인 독재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필수적인 민주선거제도가 없으니까 사회주의 이론이 현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모두 사회주의 아닙니다. 그들이 소위 자본론,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국가의 독재자들 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그 조선의 아들 피 끓는 젊은이들이 믿었던 공산주의 사회는 만민이 평등한 이상적인 사회였습니다.
그 이론이 이런 치명적 결함이 있어 현실로 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꿈꿔왔던 나라는 절대로 이런 동족 상잔의 남북한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절대 그들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저 기회를 잘 타는 야심가일 뿐입니다. 그가 세운 나라 사회주의 사회 아닙니다. 자기 일가를 위한 독재 국가일 뿐입니다. 그가 일으킨 6.25 전쟁 절대 사회주의자를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투쟁했던 그 수많은 젊은 사회주의자들이 절대 이렇게 같은 민족을 전쟁, 무기, 총으로, 대포로, 탱크로 대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일성은 그들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사람 마구 죽이고 물건 빼앗고 불 지르고 다니는 그런 빨갱이는 절대 사회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라면 오히려 득도한 고승이나 독실한 크린스탄 같은 만민이 평등과 자비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이상적이다 못해 다소 천진난만한 이런 이론이 인간이라는 사악한 존재와 만나면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이런 괴물 사회제도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걸 아시고 이렇다는 걸 아시고 욕하시면 시진핑, 김정은 욕할 때 그들만 욕해 주십시오. 그들은 껍데기만 사회주의자, 껍데기만 빨갱이입니다. 진정한 사회주의자, 진정한 빨갱이는 아주 이상적이다 못해 천진한 아동과 같은 그런 이상주의, 그런 아주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자라면 아주 그러니까 뭐 종교를 잘못 믿은 그런 사람이라고 뭐 경멸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좀 불쌍하게 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사회주의자들을 아주 공포스럽다거나 멸시한다거나 아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진정한 사회주의 이론, 그리고 그 진정한 사회주의 이론을 위하여 일생을 바쳐온 그런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악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착한 사람들, 이 세상을 다른 모든 사람과 공평하게 공평등하게 나누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는 겁니다.